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대적으로 추모하면서 구국의 전쟁 연구에 대한 홀대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제의 주구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지난 10일 백세 일기로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도 있고 네. 또 전쟁 영웅으로 불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공과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과 암이 아주 뚜렷한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뭐 공을 우리가 본다면 6.25의 전쟁 영웅입니다. 네. 어쩌면 이제 그때는 뭐 북한이 하염없이 밀고 내려와서 네. 사실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대구 직전에서 다부동 전투를 뭐 한 달간 치르면서 네. 사실은 미군과 함께 싸워서 전세를 뒤바꿔 놨어요. 네. 낙동강 전선을 지켰고 그러면서는 그 용맹성은 이 우리 육군 전사에 기록된 바로도 뭐 혁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증거로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의 은성무공훈장, 캐나다 무공훈장까지 받은, 그리고 33살 나이에 사성장군이 되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네. 이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으로 평가가 되는데, 네. 자, 이 어두움은 그 이전에 일제치하에서입니다. 네.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범대를 나와서 교직에 있다가 굳이 이 만주군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장교가 됩니다. 일본군 장교가 됐는데 네. 문제는 간도특설대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전력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이 항일 투쟁을 하던 우리 독립군들이죠. 네. 이 조선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부대에 2년 이상 재직을 하면서 이 당시에 본인의 말로는 나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한 적이 없다. 내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다 전세가 정리가 된 후였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일부 토벌 작전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재직했던 전력만큼은 또 이게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9년에 정부가 지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이름이 올렸죠.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회고록 얘기도 하셨는데 회고록에 네. 보면 또 간도 특설대 활동 경력을 본인이 직접 저술하기도 했고 네. 박경석 예비역 장군 같은 경우는 이 백선엽 장군 직접 다 뭐 일본 오가면서 조사를 네. 해봤더니 맞습니다. 일본에서 강연 다니면서 이제 전쟁이 예. 끝난 다음에 일본 강연 다니면서 간도 특설대 본인의 활동 이런 것도 자랑하는 강연도 많이 맞습니다. 했다, 이런 것들 뭐 녹취록도 다 있다고요? 녹취도 있고 기록도 있다. 이 네. 기록은 본인이 직접 일본어로 쓴 네. 일본에서 책이 발간됐어요. 네. 그래서 간도 특설대에 재직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네. 문제의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경석 예비역 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육사 2기생인데 네. 바로 전쟁이 나서 생도 시절에 전쟁에 투입됐던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육군의 명예 그리고 우리 전사에 대해서 오점을 남긴 인물이다. 네. 간도 특설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성이나 사죄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명을 하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내는 당시에 일본군으로 재직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일본 군을 미화하는 이야기들을 강연에서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실제로 이게 뭐 공개된다면 파장이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고 백선엽 장군의 그 현충원 안장을 두고서 네.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빈소를 방문한 여야의 입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 고인께서 건강하시던 시절에 대전 현충원으로 가기로 가족들 간에는 이미 사전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먼저 가신 고인의 뜻도 그렇고 본인의 뜻도 그렇고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이고 대전현충원이든 서울현충원이든 모두 국립현충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생존 시에 현충원 국군묘지를 방문하셔가지고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같이 안장이 되기를 갖다가 원하셨고 아마 자리까지 현충원 소장하고 함께 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서울에 있는 현충원에 안장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서 꼭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미 고인의 유족들이 대전에 안장되는 거 다 거의 동의하셨다 이 말이고 미래통합당 얘기는 무슨 소리냐? 서울에 그 현충원이 있는데 거기 자리가 있는데 왜 굳이 대전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현충원은 가는데 서울이냐 대전이냐를 가지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민주당 이야기는 유족 측에서 먼저 대전 현충원을 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여기로 결정이 났다라는 건데 통합당에서는 서울 현충원에 6.25 전사,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 있었던 전우들이 다 있는 곳에 두고 왜 대전으로 내려보내느냐 그런 취지의 이제 주장들인데요. 일단은 결정이 됐고요. 대전으로 이제 가시는 것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대전도 안 되고 서울도 안 된다. 왜 지금 친일 논란이 있는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하느냐 이런 또 주장도 있잖아요. 강북회에서도 이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친일 행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현충원에 모실 수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하면서 이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훗날에 독립운동가들, 국립유공자들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도 현충원에 있고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냐. 같이 옆자리에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황.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충원 안장은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현충원으로라도 옮긴다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으로는 대전으로 옮긴 자격이 거죠? 있으신 것이고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일단 국가요공자들 현충원에 가실 수 있고요. 이런 사성급, 장성급 장교들은 모두 다 현충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훈장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친일파 파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이미 안장을 한 네. 대신을 장소를 무덤을 옮긴다 이거죠? 이장해야 한다. 현충원에서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발의했고요. 여기 동조하는 의원이 뭐 김병기 의원, 이수진 의원, 초선입니다만 여기 또 김원걸 의원 등등이 지금 두 가지의 기준이 조금 이제 혼란스럽긴 해요. 그럼 이미 묻혀 있는 인물들도 파묘 말 그대로 이제 파헤쳐서 이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친일 행적자는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제 기준에 친일파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기준은 없는 거예요. 없죠. 먼저 국적을 상실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임되거나 파면 탄핵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충원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 못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현충원이 뭐가 되느냐. 친일 행위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광복군 독립군의 묘소도 있고 불과 80m 거리에 친일 행적자의 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이 애매하니까 이 반민족 행위, 친일 행적자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라는 게 파묘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파묘법안이 통과가 실제로 되면 친일 명부사전에 이름도 등재돼 있기 때문에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은 무산되는 가능성이 거죠. 굉장히 높은가요? 무산되는 거죠.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는 지금 친일 행적자 명단에 올라 있고요. 지금 이미 현충원에 대전, 서울을 망라해서 63명의 친일 행적자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11명이 있습니다. 이 11명을 이제 주로 거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들이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명은 이 4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있고요. 네. 초대 육군 참모총장도 있어요. 음. 이들은 일본군 재직이 굉장히 길었던 인물이에요. 네. 한 30년씩 이제 재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소위 일본이 이제 진행한 대동아 전쟁 때, 네. 태평양 전쟁 때 우리 조선인 학생들에게 뭐 황군에 이 군대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라라고 이제 선동을 했다든가 이건 명백한 친일 행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이미 묻혀 있는데 만약에 파묘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경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뜨겁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지지의 뜻을 밝힐 것 같은데 밝힐 것 같고 유족들이 반발이 굉장히 클 것 유족들의 같아요. 반발도 크고요. 네. 우리가 뭐 친일파 재산 환수 때도 네. 유족들의 반발이 컸죠. 네.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사회 뭐 진보 보수 논란에서 네. 친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흘러간 역사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도 과연 어떻게 네. 처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결식 보죠. 15일 육군장으로 치러진다고요? 네, 5일간 진행이 된다는 네. 것이고요.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에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네. 오전 11시 반에는 안장식이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이제 연결식이 진행되니까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애도 추모 인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래통합당에서 백선엽 장군 빈소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네네. 있고요. 일단은 이 대통령의 조화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뭐 이해찬 대표라든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조문을 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직접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통합당에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백선엽 장군이 대단한 영웅이니 예를 다하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 조문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똑같습니다. 조화가 놓였고 찾아가질 않았었죠.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갔습니다. 네,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고요.